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4대악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개 사료용으로 쓸 만한 닭발을 이번에는 사람이 먹는 일반 닭발로 둔갑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물론 제가 들고 있는 이 닭발, 정상적인 닭발입니다만 불량식품 먹어서는 안 되겠죠. 끊이지 않는 불량식품 사건, 먼저 영상으로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530kg이 넘습니다. 3,500인분이나 되는 양입니다. 네, 닭발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무한 리필해준다는 쇠고기 그리고 대장균 시리얼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먹을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부 한동호 기자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디 나가서 사 먹기가 참 겁날 정도로 먹을거리 논란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 사료, 닭발. 요즘 술안주로 닭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사료용 닭발을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 닭발 가공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네. 요새 그 조류 독감이 그 일부 지역에서 창궐하다 보니까 이 닭발에 대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진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수입산 닭발을 수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개 사료용으로 쓰이는 닭발을 수입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닭발을 진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있는 닭발과 섞어서 판매를 하려 한 그 업자가 적발이 된 겁니다. 네, 얼마나 양이 됩니까? 그런 양이? 양은 20톤입니다. 예. 20톤이면은 뭐 수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이 20톤 가량의 양을 이제 800만 원 정도에 이게 수입을 해오고 이거를 이제 2억 원 가까이 그 값을 부풀려서 이게 판매를 하려다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닭발을 이렇게 육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닭발과 사료용 닭발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좀 구별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닭발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닭발을 이제 겉으로 봐서는 이게 보통 양념을 많이 쳐서 먹지 않습니까? 뭐 회로 먹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념 같은 것 때문에 닭발이 좀 썩어 있어도 이게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이게 먹는 것도 이렇게 먹은 것도 보통 닭의 육질이나 이런 거를 느낀다기보다는 보통 그 양념, 그 매운 양념 맛으로 먹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썩은 닭발인지 아니면은 진짜 닭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빨갛게 양념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뼈 없는 닭발로 이렇게 팔면은 양념 속에 묻혀서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도 그 뼈를 이제 발라내는 과정에서 진짜 살코기가만 섞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저희가 유통이 됐다면은 사실 소비자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게 사료 닭발을 식용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에 더 큰 문제는 위생 상태도 매우 엉망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업체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 뒤에서 이 닭발을 이렇게 딱 수거를 했는데 그 앞에 입구 부분을 상자로 이렇게 다 가려놓고 그 뒤를 딱 보니까 거의 상온에 다름없는 그 온도에서 그 닭발, 이 게 사료용으로 쓰이는 닭발이 수십 박스가 이렇게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같은 경우는 온도가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의 상온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수십 박스를 방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닭고기도 아니고 닭발까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업주들의 행태에 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실제로 유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유통 직전에 잡힌 겁니까? 이게?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유통되지 않았군요. 유통되진 않았는데 유통되기 직전 이제 이게 섞는 과정에서 그 경찰 단속에 걸린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 리필 쇠고기. 이 쇠고기 무한 리필 싼 가격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젊은 분들 많이 가서 드시는데 문제는 이게 무한 리필에 함정이 있었군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런 쇠고기를 사용해다 적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식약청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막 약 쇠고기 559kg, 그 사람이 먹는 그 수치로 따지자면 약 3,500인분. 3,500인분. 네. 유통기한이 약 8일에서 38일까지 지난 쇠고기가 이번에는 유통 전에 적발이 된 게 아니라요. 실제 조리되었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미 피해를... 사람들이 다 먹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례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무한리필이라 그러면 보통 고기가 좀 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리필 같은 경우 직장인 대상으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이런 위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좀 많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다면은 정당한 가격이 책정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뭐 너무 싼 무한리필 그리고 너무 싼 가격대에 책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아닌 이상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당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양심껏 하시는 식당도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일부 식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농약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기도 한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죠. 네, 이게 지난해 그 10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한 시청자분들을 많으실 텐데요. 그 지난해 9월 30일에서 10월 20일까지 한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그 바나나에 그 농약이 많이 검출이 돼 있었습니다. 뭐 적게는 농약이 그 기준에서 2배 정도 있었고 크게는 99배까지 거의 100배에 가까운 농약이 검출이 돼서 그때 그 심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네, 바나나가 어떻게 유통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임 기자? 네, 그 지난해 8월에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바나나에 묻은 잔류농약을 철저히 검사를 돼야 되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이 식약처 직원들이 이것을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량, 대부분의 바나나 수입 물량을 다 이게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를 했었고 이게 감사원 조사 결과 이게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네, 현재까지는 그때 한번 파문이 일고 나서 그 반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뭐 별다른 뭐 뉴스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불량식품 정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다음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에서 나온 시리얼인데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고 이후에 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네, 형사 사건은 처리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실련 측에서 민사재판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관련돼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관련해서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상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파기해야 되는데 관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원료로 사용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 판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법정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이제 먹는 시리얼이니까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인체에는 지금 무해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해배상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그 법정에서 이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비자가 일단 그 대장균 시리얼을 먹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업체 측에 동서식품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대장균은 모두 죽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서식품이 고의로 알면서도 방치를 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간사님. 그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동서식품 측에서 주장한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고 식약처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대장균이 또 나오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대장균이 검출될 당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던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업계들을 식약처가 관리 감독을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를 해서 식약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체에서 이러한 제도적 헛점들을 활용을 해서 파기해야 될 원료들을 파기하지 않고 다시 제조 공정으로 돌려서 소비자들에게 나갈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들이 조금 기업의 영업이익만을 고려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대장균군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정신적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고 대장균군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또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먹을거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4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이렇게 이 외에도 이제 상당히 먹을거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어떤 부분이 틈이 메워져야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줄어들까요?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을 시키고 불량식품을 4대학 근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식약처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 중심 그리고 식품 안전,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관련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급적 첫머리에서 전해드렸듯이 이 불량식품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았을 만큼 국민 건강에 중요한 문제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선 양심이 살아있어야 할 것이고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먹을거리 문제 짚어봤습니다. 사회부 한동호 기자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